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지침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강훈중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대변인 연결해서 노동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 가운데 하나 뉴질랜드로 가봅니다. 문자는 청취자 여러분 새해 소망을 보내주세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에 관한 지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이제 전문가 자담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정부가 또한 언론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정부 지침을 사실상 공개하고 발표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초안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초안을 가지고 그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그 지침 발표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어저께자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많은 사업장 사용자들은 이를 이제 보다 쉽게 이제 입수를 하고 이것을 그 악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전에 충분한 그 합의에 준하는 그 협의를 한 후에 그 시행하기로 했던 당초 그 노사장 합의 위반이라고 보고요. 이건 그 어떤 상대방 어떤 합의자에 대한 어떤 그 신뢰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뢰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까지 예. 좀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정부 입장은 이러네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처럼 이 쉬운 해고가 아니다. 노동 환경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현재 근로기준법에 있는 규정된 해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합법으로 인정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 지침을 적용하면 오히려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상반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그것은 지금 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게 된 그 배경을 보시면은요. 네. 일단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일환으로 나온 거죠. 근데 노동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좋아서 노동 유연성이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고용 불안입니다.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기조 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중간에 아무리 여러 미사 여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현재보다 해고를 쉽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정리 해고라든지 징계 해고를 통해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지침이 나가게 되면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저성과자, 능력 부진자 이런 미명하에서 낙인을 찍어서 이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쉬운 해고라고 저희들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노동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목이 바로 이 저성과자 해고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여쭤보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 저성과자의 해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성과자라고 표현할 때 어떤 저성과를 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가 나쁘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의 상품이라든가 어떤 서비스 이런 것이 나쁠 수도 있고 또는 물론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고려 없이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안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남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지침 내에서도 보면요. 저성과자의 정당한 해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더불어서 교육과 부서 재배치를 통한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성과평가를 명분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좌지우지하게 될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저성과자로 이제 낙인 찍혀서 교육받는 내용들 중에서 보면은 자기 인생 이모작에 대한 설계를 해라라든지 업무와 관계없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갖은 모멸감을 주면서 그 교육 받는 기간에 거의 상당수가 이미 그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네. 이 제도가. 그래서 어떤 뭐 재교육을 통해서 뭐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것은 그냥 하기 좋은 얘기고 사실상 여기 한번 지켜버리면 그냥 나갈 수밖에 없고 더욱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공익 제보자, 특히 이제 어떤 그 회사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든지 아니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 분들이 이 회사의 밑보에서 낙인이 찍혀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우려를 넘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이제 기류가 감지되고 그렇죠. 있다.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정부는요, 이 공정한 평가 기준을 설계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나 혹은 노동조합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저성과자의 정당한 해고가 진행되려면 지금 이 지침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율 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나마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문제점을 많이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마 들어갔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이요. 지금 정부는 그 인사권 경영권을 절대 백화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노동자 단체 협약에 어떤 그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참여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것은 그 이법 불법이다.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리고 현장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좀 의심이 들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 반발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식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불신의 골이 크네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아닙니까? 사실상 임금 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정부는 정년 연장을 앞두고 이 임금 피크제 도입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그 취업 규칙에는 여러 가지 그 규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것도 있고 근로시간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떤 저성과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해고에 관한 내용도 담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취업 규칙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또는 그 노동자가 없는 데는 노동자 과반수의 어떤 집단적인 동의를 통해서 고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보다 이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의를 할 수 없는 거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부 지침을 보니까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 규칙 변경이 가능하고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돼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6가지 근거를 제시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합리성의 문제. 근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이론적 배경이 사실은 일본에서 나왔는데요. 일본에는 과거에는 판례에서 그런 게 인용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법으로 이제 그렇게 편의되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저희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그 과반수 노조의 동의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어떤 동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그 법에 명시한 대로 불리한 변경일 경우에는 어떤 그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필히 거쳐야 한다고 보고요. 그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말 그대로 상당히 애매한 그런 표현이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히려 이 부분이 현장에서 악용되고 남용될 우려가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남은 것이 한국노총 입장, 노동계 대응 이 대목인데요. 자,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지적하셨지만 지금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이 나온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실 건가요? 아니고 이미 지난 9월 16일 날 정부 새누리당에 의해서 발의된 노동 5법을 보면은 기간제 기간을 사용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한다든지 그다음에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어떤 노동 5법 내용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서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미 합의 파기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또다시 이제 어저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지침을 공개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장의 어떤 그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항노총도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명백하게 그 합의를 배신하고 네. 거의 이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다. 네. 일단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회의를 열어서 저희들 그 입장이라든가 향후 수정 계획을 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는 정부 여당이 사실상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지금 그렇죠. 이제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파기로 본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이었습니다.